형제가 모든 지지를 받으며 빛나는 동안 나는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배신을 세상에 폭로할 순간이 왔다. 가족의 비밀을 파헤쳐 그들의 위선을 무너뜨리는 예상치 못한 복수.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은 형제 중심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그들은 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형은 명문대에 가기 위해 과외를 받고 해외 유학을 다녀왔으며 심지어 결혼할 때도 부모님이 집을 사주셨다. 반면 나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뛰며 학비를 벌어야 했다. 너는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할 거야 라는 말로 위로받는 게 전부였다. 그 말 속에 숨겨진 무관심이 나를 갉아먹었다. 매일 밤 형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왜 나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 거지? 그 질문이 내 가슴을 찔렀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부모님은 형이 대학 입학을 축하하며 파티를 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않았다. 대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환호성을 들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스스로를 증명하겠다. 서울의 한 작은 원룸으로 이사 나와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코드를 쳤고 눈이 충혈될 때까지 책을 읽었다. 그 고통이 나를 단련시켰다. 처음으로 작은 앱을 만들어 앱스토어에 올렸을 때, 다운로드 수가 100을 넘었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이 내 첫 승리였다. 시간이 흘러 나는 IT 스타트업에 취직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프로젝트를 맡겼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부모님의 전화는 형의 소식뿐이었다. 형이 승진했대. 너도 좀 더 열심히 해라.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왜 나의 성과는 묻히는 거지? 왜 항상 비교당해야 해? 그 감정이 나를 더 앞으로 밀어붙였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했다. 친구 하나 없이 혼자서 사업 계획서를 썼고 투자자를 설득했다. 첫 투자금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다. 이게 시작이야. 이제부터 나의 시대다. 창업 후 첫 해는 지옥이었다. 사무실은 지하실이었고 직원은 나 혼자였다. 밤새워 개발하고 낮에는 마케팅을 뛰었다. 실패한 프로젝트가 쌓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안 돼 라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이를 악물었다. 마침내 우리의 앱이 히트쳤다.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언론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께 연락했다. 회사 차렸어요.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형이 더 큰 회사로 이직했대. 너도 안정적인 직장을 알아봐.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이제 알겠다. 그들은 나를 인정할 의지가 없다. 형의 결혼식 날, 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회사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그 소식이 뉴스에 나왔고 부모님께서 연락 왔다. 너 정말 성공했구나.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보다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제부터 그들의 비밀을 파헤칠 차례야. 어린 시절부터 의심했던 그 비밀 형이 정말 부모님의 친자식인지 아니면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지. 나는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조사를 시작했다. 결과가 나오자 충격이었다. 형은 아버지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였다. 어머니는 그것을 알면서도 참았고 대신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 배신의 깊이에 나는 숨이 막혔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모님은 형의 교육비를 위해 내 대학 등록금을 빼돌렸다. 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까지 형의 유학비로 썼다. 그 증거를 모으면서 내 가슴은 산산조각 났다. 왜 나를 그렇게 버렸지? 그 질문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슬픔은 곧 분노로 변했다.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 복수. 회사에서 성공을 더 쌓아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초월할 테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릴 거야. 하지만 어떻게? 타이밍이 중요했다. 형의 승진 파티에서. 아니, 더 드라마틱하게.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나는 업계의 스타가 되었다.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TV에 출연했다. 그때마다 부모님의 연락이 늘었다. 우리 집에 한 번 와라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조사를 마무지며 나는 문서를 정리했다. DNA 검사 결과,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게 완벽했다. 이제 행동할 때다. 형의 회사에서 스캔들이 터지도록 유도했다. 익명으로 제보를 보냈다. 그 스캔들은 형의 불법 로비와 관련된 거였다. 내가 만든 증거는 아니지만 내가 파헤친 진실이었다. 뉴스가 터지자 형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이제 내 차례야. 가족 모임에서 모든 걸 폭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성공을 더 빛나게 해야 했다. 회사는 상장 준비에 들어갔다. 주가가 치솟았고 나는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 소식이 부모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나를 찾아왔다.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알았어요.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상장 성공 후 세상이 나를 주목했다. 서울의 고층 빌딩에서 열린 파티에서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부모님의 배신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지만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이 성공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까? 아니,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형의 스캔들이 확대되면서 가족은 위기에 처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압력을 받았고 어머니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때가 되면 움직일 거야. 한편 회사 일에 집중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런칭하고 팀을 확대했다. 직원들은 나를 존경했지만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배신의 트라우마가 나를 고립시켰다. 밤늦게 사무실에 홀로 앉아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왜 나만 버림받았지? 그 질문이 여전히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느 날 부모님께서 회사로 찾아왔다. 얘야, 우리 좀 도와줘. 형이 어려움에 처했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도와달라고? 지금. 나는 차분히 말했다. 왜 제가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적 있나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게 가족인가요? 형의 출생 비밀, 제 돈을 빼돌린 증거요.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분노가 폭발했다. 왜 형만 사랑하셨어요? 저는 뭐예요? 그냥 버릴 수 있는 존재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는 실수였어, 실수.
그 한마디가 나를 더 화나게 했다. 나는 그들을 쫓아냈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정말 이게 복수일까? 아니, 더 해야 할 형을 직접 대면할 때가 왔다. 형의 집으로 찾아갔다. 문을 열자 형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너냐? 이 모든 게 내 짓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 이제 제 차례예요. 형과의 대화는 격렬했다. 그는 울면서 변명했다. 나는 몰랐어. 부모님이 다 해주신 거지.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형은 알았어요. 제 고통을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 어린 시절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왔다. 형은 결국 무릎 꿇었다. 미안해, 동생아.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나는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세상의 모든 걸 공개할 거야? 다음 날,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제 가족의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나는 문서를 공개했다. 출생 비밀, 재정 착취, 모든 게 드러났다. 세상이 충격에 빠졌다. 뉴스가 퍼지자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가 무너졌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어머니는 이웃들의 시선에 시달렸다. 형은 더 큰 스캔들에 휘말렸다. 나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이게 정말 원하던 거였나? 복수 후 나는 홀로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가서 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바람이 불어오며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다. 행복했던 때가 있었나? 아니, 항상 그림자였다.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졌다. 회사로 돌아와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성공을 나누는 재단을 만들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자. 그게 진짜 승리일 테다. 하지만 부모님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다. 용서해줄 수 없니? 나는 고민했다. 용서. 가능할까? 형도 메시지를 보냈다.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어쩌면 나도 가족을 원하는 걸까?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일에 매달렸다. 회사는 더 성장했다. 국제시장으로 진출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 성공이 쌓일수록 공허함도 커졌다. 어느 저녁,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심장병이었다. 나는 망설이다 병원으로 갔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약해진 모습으로 나를 봤다. 왔구나.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앉아서 물었다. 왜 그랬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아버지의 실수를 덮기 위해 너를 희생했어. 미안해. 그 고백에 나도 울었다. 어쩌면 용서할 수 있을까? 병원에서 어머니와의 대화는 내 마음을 흔들었다. 엄마, 왜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두려웠어. 가족이 무너질까 봐. 하지만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다. 나는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복수를 멈출까? 아니, 아직 형과의 결산이 남아있다. 형을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형은 여전히 초췌했다. 동생아, 내가 성공한 건 축하해. 하지만 왜 우리를 파괴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형이 내 인생을 파괴했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회상했다. 형은 나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어 라고 했지만 나는 그게 핑계예요 라고 반박했다. 대화는 감정적으로 변했다. 형이 울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몰랐어. 하지만 나는 믿기 어려웠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문서를 다시 봤다. 모든 증거가 나를 지지했다. 하지만 용서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쩌면 가족을 재건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성공이 쌓일수록 외로움이 커졌다. 친구도 연인도 없었다. 배신의 트라우마가 나를 가두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연락 왔다. 얘야, 내 이야기 들었어. 대단하다. 우리는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친구는 복수는 끝났어. 이제 행복해.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 아직 모르겠어? 친구의 조언으로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상처를 인정하고 용서하세요 라고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 아버지는 침묵했고 어머니는 약해진 채 나를 맞이했다. 용서할 수 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요. 하지만 노력할게요.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식사를 했다. 어색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형도 왔다. 우리는 4명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어쩌면 이게 시작일까?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스캔들이 여전히 사회를 맴돌았고 가족은 시선에 시달렸다. 나는 재단을 설립했다. 배신당한 자들을 위한 지원재단, 비슷한 피해자들을 도우며 내 상처를 치유했다.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도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그녀의 미소가 나를 녹였다. 어쩌면 사랑일까? 형의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 그는 도움을 청했다. 동생아, 투자해줄 수 있니? 나는 고민했다. 도와줄까? 결국 투자했다. 하지만 조건을 붙였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하세요. 형은 고마워하며 약속했다. 가족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회사 상장 1주년 파티에서 나는 연설했다. 성공은 복수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부모님과 형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의 미소가 진심처럼 느껴졌다. 파티 후 우리는 함께 산책했다. 고마워, 아들아. 아버지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흘러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형의 회사도 안정됐다. 나는 그녀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삶이 밝아졌다. 하지만 가끔 밤에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말했다. 용서가 진짜 힘이다. 새로운 사랑이 내 삶을 채웠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 우리는 공통의 상처로 연결되었다. 너처럼 나도 가족에게 버림받았어. 그녀의 이야기가 나를 공감하게 했다. 데이트 중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꿈을 나눴다. 함께 행복하자.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가족과의 화해는 순탄치 않았다. 형이 다시 실수했다.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안해, 동생아. 하지만 나는 화가 났다. 변하지 않았어. 신뢰가 깨졌다. 부모님은 형을 감쌌다. 형이 힘들어서 그랬어. 그 말에 옛 상처가 되살아났다. 왜 또 형만? 나는 거리를 두었다. 회사에 집중하며 지은과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용서가 쉽지 않지 라고 위로했다. 우리는 여행을 갔다. 부산 바다에서 나는 고백했다. 너 없인 못 살겠어. 그녀의 키스가 나를 녹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만났다. 형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가족인데.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죠. 대화는 격렬해졌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아직도 나를 탓해? 나는 집을 나왔다.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안아주며 말했다. 내가 오라. 그 위로가 힘을 주었다. 회사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아시아 시장 진출. 성공이 쌓일수록 자신감이 생겼다. 형이 찾아왔다. 도와줘. 파산할 거야. 나는 거절했다. 스스로 해결하세요. 형은 절망하며 갔다. 부모님의 연락이 왔다. 형을 버릴 거니? 나는 대답했다. 형이 나를 버렸듯이요. 그 후 침묵이 흘렀다. 지은과 결혼을 준비했다. 청첩장을 보내며 가족을 초대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다. 결혼식 날 나는 홀로 서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미소가 모든 걸 채웠다. 우리만으로 충분해. 신혼여행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꼈다. 귀국 후 형의 회사가 파산했다. 그는 실직 상태였다. 부모님은 어려움에 처했다. 나는 도울까 고민했다. 지은이 말했다. 내 마음 따라 결국 도왔다. 익명으로 자금을 보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가족 모임에서 나는 진실을 말했다. 도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부모님은 놀랐다. 왜? 나는 말했다. 용서했어요. 하지만 거리를 둘게요. 형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삶이 안정됐다. 회사 CEO로서 재단을 확대했다. 많은 사람을 도우며 만족감을 느꼈다. 지은과 아이를 기다렸다. 행복이 다가왔다. 하지만 과거는 가끔 꿈에 나타났다. 그럴 때 지은이 안아주었다. 괜찮아. 그녀의 사랑이 나를 치유했다. 아이의 탄생은 내 삶을 바꿨다. 작은 손을 잡으며 나는 맹세했다. 너는 절대 버림받지 않을 거야. 지은과 함께 우리는 완벽한 가족을 만들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소식이 들려왔다. 아버지가 병들었다.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쇠약해진 채 나를 봤다. 왔구나. 나는 앉아서 물었다. 후회하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옳았어. 미안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어쩌면 진심일까? 어머니와 형도 왔다. 우리는 4명이 모였다. 과거를 털어놓았다. 형이 말했다. 내 잘못이었어. 용서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잊지 않을게요. 가족이 서서히 화해했다. 회사에서 퇴임 준비를 했다. 후임자를 키우며 자유를 꿈꿨다. 재단 활동에 더 집중했다. 피해자들을 만나며 내 이야기를 공유했다. 성공은 복수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 말이 그들을 격려했다. 지은과 여행을 다녔다. 제주에서 우리는 추억을 쌓았다. 사랑해. 그녀의 말에 행복이 넘쳤다. 아이가 자라며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부모님과 자주 만났다. 그들은 손자를 사랑했다. 고마워, 아들아. 그 말에 미소 지었다. 배신의 상처는 희미해졌다. 형의 새 시작을 도왔다. 그는 작은 사업을 열었다. 덕분이야. 우리는 형제로 돌아갔다. 삶의 끝자락에서 나는 회상했다. 무시당한 아이에서 성공한 남자로. 복수는 끝났고 용서가 남았다. 그게 진짜 승리였다. 퇴임 후 나는 책을 썼다. 배신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내 이야기를 풀어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은 공감했다. 감동적이에요.
그 반응이 나를 뿌듯하게 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소중했다. 아이의 졸업식에서 부모님과 형이 함께했다. 자랑스러워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지은과 노후를 즐겼다. 함께해서 행복해 그녀의 사랑이 모든 걸 채웠다. 삶을 돌아보며 나는 깨달았다. 배신은 상처지만 성장의 밑거름이다. 용서가 자유를 준다. 그게 인생의 의미다.